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준 미야모토님, 콩 비린내 나는 좋던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세 번째 주제.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인데, 제가 심각한 얘기할 때마다 핏대 올라가잖아요. 이건 핏대 올리지 않고 하도록 제가 참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한 자료가 좀 있는데 이 준비한 자료를 차분히 다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도 핏대 올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환율 폭등 비상사태, 지금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입니다. IMF 때보다 지금 심각해요. 환율 폭등 상태가 엄청 심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IMF 가기 직전에 환율이 얼마였어요? 1,400원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IMF 땅 터지고 나니까 1,900원, 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뚝 내려왔죠. 근데 그렇게 환율이 치솟는 것은 한 일주일 정도 아주 짧은 기간이었고, 금방 또 1,4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억에 1,400원대는 IMF 외환위기로 기억에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 아닐 겁니다. 자, 근데 지금 1,400원대에 진입을 했어요. 일부 보도는 아직 1,400원대는 아니다라고 합니다만, 그거는 명분이 그럴 뿐이고, 실제로는 이미 1,400원대에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IMF 상태와 비슷하죠. 근데 IMF 때보다 왜 더 나쁘다고 했느냐? IMF 때는요, 11개월 동안 꾸준히, 그러니까 97년인가 그랬잖아요. 97년 1월 달부터 꾸준히 환율이 올라왔어. 근데 이번에는 석 달 사이에 오른 환율이 10개월 동안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올랐어. 11개월 동안 6%가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3개월 동안 7%가 올랐답니다. 더 나쁘죠? 사태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한 상태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주변 환경들도 지금 위험해, 삐뽀, 엥 하는 그런 경고 신호가 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IMF, 진짜 아찔하다, 아찔해. IMF 얘기를 또 해야 되다니. 자, 이게 최근 며칠 동안의 이 환율 흐름입니다. 지난 10일 날 환율은 1,393원까지 갔습니다. 1,393원. 이날요, 일시적이긴 합니다만 환율이 1,399원까지도 갔습니다.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1,393원으로 끝났는데, 서울 외환시장이 닫아지면은 뉴욕 외환시장 열죠. 뉴욕 외환시장에서 1,399원까지 갔어요. 지금 여기 보면 1,393원이라고 돼 있지만 이거는 서울시장의 경우이고, 뉴욕 외환시장은요 사실상 1,999원까지 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4,000원대 깨지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4,000원대 1,400원대로 넘어가지는 않고 다시 내려옵니다. 여하튼 지금 상황은 1,400원대나 다름없습니다.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 여전히 1,38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380원? 그랬는데 오늘 지금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느냐? 다시 1,379원, 그리고 일부에서는 1,393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보세요. 1,394원에 돼 있죠. 그런데
그래봤자 어쨌거나 1,300원대잖아. 1,400원대는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준 환율은 1,393원인데 지금 현재 실제로 고객들이 외환을 살려고 하면 외환 가격은 얼마? 1,400원대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1,417원, 1,412원, 지금 1,403원. 환율을, 달러를 살 때는 이미 1,400원대예요.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미 1,400원대에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죠. 지금 상황은 사실상 1,400원대입니다. 환율 1,400원대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아주 기사인데요. 환율 올해 들어서 3.7%가 올랐다. 금융위기 때보다 상승폭이 더 크다. 자, 근데 올해 들어서 7.3% 들었다고 돼 있죠. 올해 들어서 1, 2, 3, 4월 19일까지 약 100일 만에 3개월여 만에 7.3%가 오른 겁니다. 근데 IMF 때는요, 어쨌다고? IMF 때는 10개월 동안 6%가 올랐습니다. 10개월 동안 6%가 올랐는데 지금은 3개월 동안 7%가 오른 겁니다. 자, 심한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지금 IMF 때보다 심해요. 속도가 3배가 빨라. 자,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환율이 1,400원대로 오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22년 10월경에 환율이 1,400원대를 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초쯤에 또 한 번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여름부로부터 다시 1,200원대 후반으로 내려가죠. 그러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더니 올해 들어서 급격히 올라서 이렇게 갑자기 1,400원대에 진입을 한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환율 1,100원 하다가 1,200원 한다고 아주 개지랄을 떨었던 게 조선일보였습니다. 각종 경제신문들이 환율 때문에 난리가 났다라고, 환율 때문에 우리 경제 망한다고 생쇼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비쌉니다. 환율 1,200원일 때 사실 잠깐이었어요. 잠시 잠깐이었고 금방 1,1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잠시 잠깐 동안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개지랄을 떨었지. 근데 지금 1,400원인데 다들 주둥이 닥치고 있어. 이것들이 언론입니까? 언론이 특정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정권이 들어서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문제를 삼고, 지들이 좋아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진짜 문제가 돼도 덮어주고, 이게 언론이 할 짓입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이 하다가 터진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IMF 아닙니까? IMF 터지기 바로 전날까지 우리 신문들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 튼튼하다. 심지어 재경부가 해외 언론을 상대로 소송 걸기로 했다. 이런 개소리를 막 퍼뜨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당시 대선을 앞두고 있었죠. 9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 얘기가 계속 나오면 대통령 선거에서 불리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을 당선시키려고, 당시 그때 이회창, 김대중 이렇게 붙었잖아요. 김대중을 떨어뜨리고 이회창을 당선시키고 싶으니까 경제가 위험하다. 지금 외환위기가 왔다. 이 얘기를 계속 숨겼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든 간에 지켜주려고 지금 언론이 이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개자식들 아닙니까 이거?
자, 이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환율 등락폭입니다. 여기에 지금 벌써 한 20개 정도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7번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율 등락률은 세계 7위입니다. 세계 7위 상승률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상승률이 높은 나라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스위스, 스웨덴, 일본, 칠레 등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예요. 일본을 빼고 나면은 우리나라보다 외환 보유고가 높은 나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아주 탄탄하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인데도 지금 환율이 계속 급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환율에 문제가 생기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문제를 시급하게 빨리 해결하는 거겠죠. 환율을 방어한답시고 그때 IMF 때처럼 외환 보유고 털어가지고 설쳤다가는 진짜 나라 망하는 상황 생길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실탄 쏘더니 결국 막았다. 윤석열 정권 지금 외환 방어하려고, 환율 방어하려고 외환 보유고 지금 뜯어서 헐어서 쓰고 있어. 지금 그 상황입니다. 미친 거죠. IMF 때 그 C급을 해놓고서 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외환 시장에서 이렇게 외환 보유고를 털어가지고 환율 방어에 썼다. 이거는 지금 언론에서 딱 한 군데만 보도하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 이 심각한 걸. 그러니 이거 심각하다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우리 진짜 또 옛날처럼 금모으기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닌지 지금 심히 걱정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환율이라는 게 정말 짜증나가지고 이게 환율만 비싸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환율이 뛰면 물가가 같이 뛰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사들이는 원자재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원료 값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물건 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은 물가가 오릅니다. 자, 환율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소비는 줄죠. 그리고 소득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비와 소득이 함께 줄게 됩니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사실상 소비를 똑같은 돈을 주고도 훨씬 적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경기도 침체된 상태라서 소득은 더 하락이 됩니다. 환율이 높아지게 되니까 우리는 똑같은 돈을 벌어들이더라도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돈이 줄잖아. 소득이 줄어요. 게다가 물가가 올라가니까 실질적인 구매력은 더 줄어.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소비가 줄게 돼요. 소비가 줄면은 경기가 나빠지죠.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입니다. 특히 환율과 물가 요거는 원자재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서민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식품, 농산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 지수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세계 3위래요. 오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록적인 한국의 식품 인플레이션, OECD 평균을 추월해서 35개 나라 중에서 3위다. 자, 근데 물가 상승률을 하고 이 과정을 보면은 OECD 다른 나라들은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물가가 오르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만 현재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파란 선이 한국이고요. 빨간 선이 OECD 평균입니다. 자, 특히 뭐가 지금 오릅니까? 예, 기름값. 지금 장난 아니죠. 자, 이렇게 지금 현재 환율 때문에 경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그럼 환율이 오르는 거야?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르는데? 뭐 무슨 일이 있었는데 환율이 자꾸 올라? 여기서 우리는 다시 IMF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IMF 때 우리나라 금리가 낮았어요. 돈을 쉽게 빌려서 펑펑 썼습니다. 두 번째, 경제 성적표는 서서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무역 적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었죠. 97년 그 한 해 동안 2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봤습니다. 즉, 금리하고 경제 성적표가 매우 나빴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흔들리게 된 거고, 환율이 흔들리면서 여기에 쓸데없이 방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그 방어하자고 설치다가 결국 IMF까지 맞게 된 거였습니다. 자, 원인은 금리와 경제 성적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때? 지금은 더하지. 지금 금리 보세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5.5%입니다. 근데 한국의 기준금리는 3.5%예요.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낮다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내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가. 똑같이 예금으로 두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예금을 하고 있는 것보다 미국에서 예금을 하는 게 2% 이상 이익이에요. 이게 예금을 조 단위, 수천억 단위로 하는 사람들은 2%만 해도 그게 몇십억씩 돼요. 만약에 내가 1000억의 재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2%면 얼마입니까? 예, 20억이에요. 20억. 그러면은 부자들이 그러면은 이걸 그냥 두겠어? 당연히 한국에서 빼서 미국으로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계속 외화 자금을 끌어놓으려면은 한국에서 그보다 더 많은 돈, 이자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지. 왜? 경기가 침체되고 있잖아요. 돈을 벌 수가 없어. 산업이 안 돌아가. 그런데 금리까지 낮아. 그럼 어떻게 해? 빠져나가는 거지 뭐. 외화자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5.5%. 그럼 우리도 사실 따라갔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따라갔지. 왜? 이걸 금리를 따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기준금리가 5.5%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 지금쯤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PF 대출 난리가 났을 거야.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PF 대출 같은 거 지금 망한 해 만에 상당히 난리가 났죠. 예. 그런데 만약에 기준금리를 미국처럼 따라 올라갔다. 그랬으면 지금쯤 부동산 PF 대출 문 닫은데 건설사 부도 지금 한 군데만 났지만 몇 군데 안 났지만 이제는 진짜 우수수 넘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 못 따라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부동산에 이렇게 돈이 많이 몰렸을 때는 부동산에 버블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렇게 부동산 버블은 터트려 주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터트리지 않고 우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서서히 따라갔으면 자연스럽게 터졌을 거야. 그런데 당시 한국은행에서 그걸 안 따라간 거야.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계속 금리 올리자는데 안 올렸어. 한국은행에서 계속 벤치 놔버린 거야. 결국에 땅값이 자꾸 그 부동산 버블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2%가 된 거야.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 메꿔야 되는데 이제 못 메꾸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이 상황이 지금 현재 벌써 3, 4년째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경기가 침체 단계로 들어섰어. 어찌 되겠어? 응. 자금이 빠져 나가는 겁니다. 금리 문제가 사실 심각해요. 한국은행이 이 금리 정책을 잘못 쓴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연맥이려고 부동산 가격 계속 일부러 올리게 하려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무너지게 하려고 한국은행에서 작당지를 친 거였어. 그런데 나중에 윤석열 정부 때 오게 되니까 이제는 진짜 버블이 생겨서 올리면 큰일 나겠거든. 진짜 건설사 자빠지겠거든. 그러니까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몇 년째 이렇게 미국 금리보다 우리가 더 낮은 이른바 금리 역전 현상이 나와가지고 3년, 4년이 끼어온 거야.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예. 처음 한동안은 자금이 해외로 안 빠져나가지. 근데 이제는 빠져나가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금리 올리지도 못해. 예? 자, 사실 이럴 때는 그래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올리면서 조금씩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정책 대출을 해주면 돼요. 서민들한테 주택자금을 댄다든가 자영업자들한테 운전자금을 댄다든가 그러면서 또는 지난번 우리 코로나 지원금처럼 이렇게 지원금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금리를 살짝 올려도 대충 이게 흡수가 됩니다.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주택 수요도 늘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거를 거품을 빼줬어야 됐어. 근데 문제는 뭐 이렇게 하려면 되게 정교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고 책임 있게 딱 컨트롤 타워가 있어줘야 돼요. 근데 컨트롤 타워가 지금 없지. 윤석열이 컨트롤 타워가 되겠어? 안 되죠. 그 결과 문제가 되게 커진 겁니다. 게다가 지금 서민들한테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지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돈도 없죠. 왜? 부자들 세금 깎아주니라고. 종부세 깎아주니라고. 종부세 안 깎아주고, 재벌들 세금 안 깎아주고, 그 돈을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그 경제 활성화, 경제 정책을 하는, 재정 개입을 하는데 썼으면 지금 경제가 이렇게 심각해지지도 않았고 환율이 이렇게 치솟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도 않았을 겁니다. 결국에 뭡니까? 윤석열이가 이재명 죽이려고 이재명 사냥하는데 골몰해가지고 경제를 망친 겁니다. 검사 정권이 경제를 망친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되면요, 앞으로 건설사 부도에 이어서 내가 볼 때 증권회사 부도가 지금 먼저 시작될 수도 있어요. 증권회사들이 부동산 PF 대출에 돈 많이 넣었거든. 보험회사들 중에서도 흐지부지한 거 날아갈 수 있어요. 예. 재정 건전성 어쩌고 하는 놈들이 있는데, 재정 건전성, 나라 망하고 난 다음에 재정 건전성 있으면 뭐 아낀데.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라고 해놓고, 지금 국가부채 더 늘었죠? 문재인 정부 때 46%였어요. 46% 됐다고 쌩 난리를 쳤어. 경제 말아먹었다고. 윤석열이 새끼 뭐라 그랬어? 경제를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이딴 개소리를 했지. 근데 그때보다 지금 더 상태가 나빠졌어. 윤석열이 개새끼 진짜. 어우 씨. 아우 열받네. 참. 방만한 경제 재정 운용. 아우 진짜. 방만이고 나발이고 지는 할 줄도 모르는 게 어디서 써준 원고만 드립다 읽고 아마 그것도 어디 틀주보 애들 이런 애들이 써준 걸 거야 아마. 우종창 이런 애들 썼는지도 모르지 뭐. 아휴, 참. 자,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온다면요. 윤석열 정권부터 일단 끌어내려야 되겠고,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게 되면 이 기재부 공무원, 썩어 빠진 공무원들, 얘네들 싹 진짜 물갈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사들과 함께 기재부 같이 털어서 내보내야지. 진짜 심각하다. 참. 저희 핏대를 안 올리고 오늘 마지막 순서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다들 좀 약속을 못 지키게 되네요. 이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이 꼴이 됐는데, 명품 사들고 뭐 팬디? 이런데 댕기고, 진짜. 나라가 망해도 지는 돈 번다 이거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예.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